여러분, 기업의 성공 법칙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 통했던 성공 공식, 그거 이제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저 공장 굴뚝에서 지금의 데이터 클라우드로 시대가 확 바뀌면서 비즈니스의 룰이 어떻게 새로 쓰였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의 차이 정말 극명하죠? 왼쪽을 보세요. 기계랑 노동력으로 부를 만들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식, 데이터, 그리고 관계가 기업의 심장이 된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그냥 조금 바뀐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라는 게임의 룰 자체가 그냥 통째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나 트렌드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통했던 성공 공식,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싸게 만들자. 이 주문이 이제는 전혀 먹히질 않아요. 만약에 이 낡아빠진 지도를 계속 붙들고 있다. 글쎄요, 그럼 생존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네 가지의 핵심 축으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째,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 둘째, 기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셋째, 시장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또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변화의 핵심, 바로 가치입니다. 옛날에는 눈에 딱 보이는 공장에서 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이것에서 부가 창출된다는 거죠. 도대체 기업의 부가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도 없고 거대한 기계도 없는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들의 그 엄청난 가치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다음 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옛날에는요, 그냥 더 좋은 기계 사와서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게 거의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이제 진짜 자산은 공장 건물이 아니라 직원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가 손에 쥔 데이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중심축이 보이는 자산에서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완전히 이동한 셈이죠. 좋습니다. 가치의 원천이 바뀌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가치를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변화, 경영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돈만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기업의 존재 이유 자체가 훨씬 더 넓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은 당연히 주주의 것이다. 이게 거의 정답처럼 여겨졌죠. 근데 정말 지금도 그럴까요? 오늘날 CEO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 누구도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답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변화 아닌가요? 과거에는 오직 주주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게 기업의 최고 미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업이 받아야 할 성적표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우리 회사 다니는 거 만족하나? 고객들은 우리를 믿나? 우리 동네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나? 이런 것들 말이죠. 이 모든 게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재무제표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평판이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네, 바로 이들이 오늘날 기업이 모셔야 할 새로운 주인들입니다. 주주는 당연히 수익을 원하고요. 직원은 좋은 근무 환경을, 고객은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그리고 지역사회는 사회에 기여하길 바라죠. 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것, 이야말로 현대 경영의 진짜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소비자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시장의 권력이 어떻게 생산자 손에서 소비자의 손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기업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으니 와서 사세요. 지금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어림도 없죠. 시장의 왕자에 앉아 있는 건 과연 누구일지 답은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시장의 마이크가 완전히 소비자에게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생산자가 혼자 마이크를 쥐고 일방적으로 떠들었다면 이제는 모든 소비자가 SNS라는 개인용 확성기를 하나씩 들고 있는 셈이에요.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 그건 정말 끝났습니다. 이제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맞춤 제품을 내놓지 못하면 가차없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권력의 대역전극이 펼쳐진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식으로 가치를 만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켜야 하고 또 고객이 왕인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 바로 현대 기업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네요. 이 모든 활동의 배경이 되는 사회와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기업가들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 무법자처럼 정말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울타리는요, 훨씬 더 촘촘하고 높아졌습니다. 과연 현대 기업은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기업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정말 끝났구나 싶으실 겁니다. 정부는 때로는 손을 잡아주는 든든한 파트너지만 또 어떨 땐 무서운 심판이 되기도 하죠. 여기에 시민단체 그리고 수많은 네티즌들의 그 날카로운 시선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CEO는 그냥 돈만 잘 버는 사업가여서는 안 돼요. 이 복잡한 관계를 잘 조율하는 마치 외교관 같은 그런 정치적 역량까지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가치, 목표, 시장, 그리고 역할까지. 와, 정말 모든 게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식,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몸집을 불리는 양적 성장, 그러니까 공장 늘리고 직원 더 뽑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신 더 똑똑하고 더 신뢰받는 질적 성숙이 중요해졌습니다. 얼마나 큰 회사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회사인가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을 이 한 문장이 아주 멋지게 압축해주네요. 후기 산업사회의 경쟁력은 기업이 가진 보이지 않는 지식 자산을 사회적 신뢰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달려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성공 공식은 결국 지식과 신뢰, 이 두 단어의 만남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식과 신뢰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답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